솔직히 말해서 전반전까지는 우리에게 승기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토트넘 공격수들의 경기력 꼴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 오직 손흥민 선수만 이기기 위해 경기를 뛰었습니다. 결국 그가 우리의 숨통을 끊어버렸네요. 토트넘과 벌리 간의 2023 24 시즌 프리미어 리그 37라운드 경기가 오늘 열렸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 5위에 올라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19위에 위치한 벌리와 맞붙게 되었는데요. 이전 원정 경기에서 벌리를 상대로 5대2로 승리한 경험을 가진 토트넘은 홈 구장에서의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번 맞대결에서 손흥민이 멀티골을 꽂아 넣는 등 벌리를 상대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욱 기대해 볼만했죠. 토트넘은 최근 패배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꼭 이기고 가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의 감독 엔제 포스테코글루는 선발 라인업에 몇 가지 변경을 가했습니다. 극심한 부진으로 선발에서 제외되어 있던 제임스 매디슨 선수가 다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레프트백 자리에는 미드필더 출신인 올리버 스킵이 나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 팀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경기가 시작되면서 토트넘은 공격적인 전술로 경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공격수들은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결정적인 기회를 찾았는데요. 반면에 벌리는 수비적인 전략을 채택하여 토트넘의 공격을 막았고 역습 한 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공격력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 우세함을 보이며 경기를 주도하는 듯이 보였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결정적인 골을 얻지는 못했는데요. 전반전에서는 슈팅 숫자 및 볼점유율 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패스 미스나 턴오버를 범하며 공격이 끊기고 역습을 허용하며 여전히 불안불안한 모습을 선보였죠. 전반전 초반 토트넘은 몇 차례의 유의미한 기회를 만들었지만 골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은 모두 상대 골키퍼에게 막혔고 매디슨의 중거리 슈팅은 골문을 너무나도 빗나갔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24분의 빠른 벌리의 역습에 흔들려 선제골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빠르게 반격하여 31분에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페드로 포로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며 균형을 맞췄는데요.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토트넘은 더 많은 공격을 펼치며 벌리를 압박했지만 경기는 계속해서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68분에는 클루셉스키가 무리한 슈팅을 시도하며 또 탐욕을 보였고 바로 눈앞에 있는 손흥민을 발견했음에도 꾸역꾸역 슈팅을 시도하며 이에 손흥민은 분노와 좌절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5분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벤탄쿠르, 데인 스칼렛, 라두 드라구신을 투입하여 선수들의 포지션을 변경하였습니다. 손흥민은 윙으로 이동하며 활약했고 77분에는 사실상 한 골을 떠먹여준 것이나 다름없는 크로스를 올렸지만 브레넌 존슨의 역대급 빅찬스 미스로 이 기회마저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85분에는 미키 반더 벤의 강력한 슈팅이 골망을 흔들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오히려 최근 토트넘의 골 가뭄을 해결해주는 것은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였는데요. 이를 통해 토트넘은 벌리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하며 중요한 세 점을 따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톱으로서의 활약은 다소 아쉬웠지만 윙 포지션에서는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평점도 7점대를 받으며 이번 경기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요. 그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애초에 손흥민을 윙 포지션으로 출발시켰으면 이렇게 힘든 경기를 펼칠 이유가 없었다며 지적했습니다. 그렇기에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에 대한 토트넘 현지 팬들의 반응은 여전히 비판적입니다. 매 경기마다 고전을 벌이며 하위 팀을 상대로 간단한 승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시티나 아스날과 같은 상위팀은 이런 경기를 쉽게 이기는데 토트넘은 이번 시즌 내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죠. 쿨루셉스키, 매디슨, 비수마, 브레넌 그리고 존슨 등의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는 것은 고통스럽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이들은 모두 토트넘에서 선발로 나설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력 부족도 실력 부족이지만 무엇보다 플레이에 열정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중이죠. 이들은 선발로 출전하더라도 팀이 아니라 개인의 기록을 위해서만 뛰고 있고 전체의 승리가 아닌 자신의 골을 위한 플레이만 펼치고 있기에 특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빌라 파크에서 4대0으로 대승한 이후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루턴 타운과 노팅엄을 이기긴 했지만 그 승리도 손흥민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며 억지로 승리로 이끈 것이지 토트넘이라는 팀 전체의 전술과 조직력은 중위권 수준 아래라는 평가였죠. 토트넘은 세계적인 공격수를 지원해줄 파트너와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감독의 전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패스 연결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죠. 특히나 오늘 경기도 꾸역꾸역 손흥민 선수를 중앙 스트라이커로 기용한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완벽한 패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상대 선수를 1대1로 정면에서 바라봐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공격수인데 자꾸 밀집 수비수들 사이에 낑겨 넣으며 그들 사이에서 타켓 스트라이커 마냥
포스트 플레이를 하라는 것은 선수의 최적 포지션과 능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후반전에는 마침내 손흥민이 측면으로 이동되자 토트넘의 위협적인 공격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드리블은 굉장히 압도적이었고 그 철통 같던 벌리 수비진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손흥민은 후반전 굉장히 악에 받친 듯한 드리블을 보여주며 평소보다 더욱 드리블에 집착하며 볼을 오래 소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토트넘 공격수 파트너들의 탐욕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전반전에 벌리를 상대로 결정적인 기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3분에 손흥민이 반대편을 바라보며 완벽한 골 찬스를 만들어 주었고 이 패스는 사르를 향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메디슨은 이 패스를 어거지로 쫓아가며 강탈해냈고 이후 어처구니 없는 슈팅으로 기회를 날려먹었습니다. 또한 33분에는 벌리 수비진의 실수로 토트넘이 볼을 탈취했고 박스 안에 있던 손흥민에게 완벽한 프리 찬스가 열렸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존슨은 이를 무시하고 슈팅을 선택했습니다. 이 행동은 그야말로 손흥민에게 그 어떤 패스도 내주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었죠. 쿨루셉스키의 탐욕도 역시 존슨보다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영국의 코멘터리도 이를 비판하며 이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언급하기까지 했죠. 팀 동료들은 계속해서 손흥민을 무시하고 슈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손흥민의 희생과 양보가 오히려 이들을 기세등등하게 만들어준 셈이 되었죠. 후반전 손흥민이 윙 포지션으로 이동하자 이제는 자신이 직접 슈팅까지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리블로 수비를 흔들고 패스 혹은 슈팅을 선택하면서 최대한 공격 시퀀스가 자신 아래에서 마무리되게 하였죠. 그러나 보통 팀의 욕심을 부리는 선수들이 늘어나면 조직력이 흐트러지기 마련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볼을 길게 소유할수록 토트넘의 경기력은 더욱 살아났습니다. 이는 그동안 토트넘 파트너 공격수들이 본인 능력 이상으로 너무나 패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더 많이 볼을 소유해야 할 손흥민이 팀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설적인 명장 알렉스 퍼거슨 감독도 위대한 공격수는 어느 정도의 탐욕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딱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혼자서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토트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드리블은 상대 수비진을 당황케 하고 공격수들에게 숨을 돌릴 기회를 제공했죠. 손흥민 선수는 오늘 벌리전에서 그렇게 드리블을 많이 시도하고도 드리블 성공률 100%라는 말도 안 되는 통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찬스메이킹 5회를 기록하며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기회를 뽑아냈고 리커버리 4회와 피파울 2회, 패스 성공률 92% 등등 그야말로 혼자서 경기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결과로 강등이 확정된 벌리의 감독 빈센트 콤파니는 경기 후 전반전까지는 모든 상황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자신의 발 아래 있었지만 후반전 손흥민의 포지션 이후 급격하게 무너졌음을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이 측면에서 활개를 치자 역습에 나서기 더욱 힘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손흥민은 그동안 팀을 위해 구단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왔습니다. 하지만 선의로 다가갈수록 오히려 토트넘 선수단은 배은망덕한 자세로 나왔죠. 그 결과 경기력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처참해져 성적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욕심을 부려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오늘처럼 윙포워드의 자리에서 더욱 드리블을 자주 시도했으면 좋겠네요.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자를 춤추게 합니다.